좋아요, 구독. 일단 실적이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배당주도 생각이 나고 또 저희가 앞서도 배당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지만 저희가 사실 이맘때쯤 되면은 다들 배당주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잖아요. 이번 기회에 대표님께서 우리가 배당주에 좀 제대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좀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우선 키워드가 좀 바뀐 거예요. 네. 과거에는 배당주가 맞았죠. 찬바람 불면 뭐 배당주였죠. 배당주를 봐야 된다. 왜냐하면 네. 배당을 1년에 4번 주는 것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기말 배당 한 번 주니까 한 번 줬었으니까. 이게 날씨가 추워질 때 이제 결정이 되죠. 12월 말에 배당 기준일이 되고 지급이 주총이 끝난 시점이니까 봄이 오기 전에 배당금이 좀 지급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해보면 찬바람이 불 때 배당주를 모아가야 된다라는 어떤 전통적인 격언이 좀 얘기가 있었지만 있었죠. 최근에 트렌드는 바뀌었죠. 배당주가 아니라 이제는 밸류업 지수, 밸류업 지수 종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기업 밸류업의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좀 적극적으로 좀 동참하는, 즉 주주 환원율을 좀 높게 제시하는 기업들을 주목해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, 전통적인 배당주라는 것은 안정적인 이익을 기반으로 해야 됩니다. 단서가 있어요. 무조건 이익이 안 나는데 배당을 줄 수는 없거든요. 그래서 배당이 가능한 배당 재원이 있어야 되고요. 그래서 올해 갑자기 장사 잘해가지고 올해 많이 배당 주고 내년에 다시 이익이 쪼그라들어서 나눠줄 게 없다면 그동안 뭐 주주환원율 높게 제시해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냐. 그렇죠. 그래서 전통적으로 보면 통신주의 경우에는 매출이라든가 실적의 확장성은 없죠. 그렇죠. 그렇지만 거의 뭐 내수 시장 안에서 고정적인 수익원을 창출하고 고정적인 이익을 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배당 성향을 좀 높여준다는 것은 작년에 20%뿐이 안 줬던 걸 올해 25%, 30% 주니까 앞으로 내가 받아갈 수 있는 배당금이 좀 더 늘 수 있구나라는 기대 요인도 좀 있는 것이고요. 그리고 여기 더해서는 이제 배당금만 좀 보는 것이 아니라 자사주를 사는 것, 그리고 자사주를 사들여서 소각하는,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발행 주식수, 특히나 뭐 유통 주식수가 좀 감소되는 영향으로 좀 작용하면 오히려 주가의 희석 요인들이 더 완화되는 거죠. 오히려 이 유통 지수가 좀 감소되면 오히려 주가의 내재적 가치가 좀 상승하는 그런 효과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뭐 밸류업 지수에 관련된 기대감들이 커졌던 것은 과거에 배당도 잘 줬지만 앞으로 여기서 추가적으로 뭘 더 줄 수 있는가. 그래서 얼마만큼 많은 재원으로 자사주도 사서 소각을 하고 매입하고 주가 부양을 위해서 얼마만큼 많은 노력을 할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포인트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, 그래서 일단 뭐 우리가 배당주를 바라보는 성과들, 그런데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언론에서 배당주, 가을이 찬바람이 불면 뭐 배당주를 봐야 된다 이렇게 보니까 지수가 지금 많이 빠지고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구간이니까 배당주가 뭐가 있지 찾다 보니까 통신주도 있고 금융주도 있고 전통적으로 좀 많이 배당을 줬던 뭐 지주사도 있고 그런 종목들을 좀 많이 찾아봅니다.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. 어떤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죠. 이미 많이 올랐어요. 그렇죠. 네. 그렇다면은 내가 주식에 20%, 30% 물려있는 상태에서 배당금이 나오면 무슨 소용이 있냐. 이런 관점을 우리가 해석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. 지금은 이제 배당금을 우리가 노려보는 어떤 전략, 투자 전략도 좀 좋지만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는 다소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을 좀 달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. 다만 전통적으로 통신주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주가의 어떤 부양 효과들을 좀 많이 미비했지만 전반적인 주주 환원 정책의 기대감들이 좀 남아있다는 점에 차이가 좀 있고요. 이 이외에도 사실 우리가 지주사의 경우에도 아직 환원 정책이라든가 뭐 밸류업 공시를 통해서 앞으로 주주 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좀 본격화 제시하지 못했던 그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저는 지금 구간부터 좀 관심 있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구간이다. 그래서 금융주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총주주 환원율이 높아진 것은 굉장히 좋은데 신규적으로 접근을 해서 배당금을 앞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받아야겠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좀 부담스러운 위치가 아닌가라고 보이고요. 지주사의 경우에는 아직 진입 요건들이 좀 좋습니다. 다만 차이가 좀 있다면 지주사의 경우에는 사업회사들에 대한 실적 또는 전방 산업의 어떤 수요가 위축되거나 오히려 업황의 어떤 우려감들이 또 실적의 어떤 연동 효과가 좀 더 크기 때문에 배당 성향을 좀 높이고 싶어도 전체적인 어떤 순이익 지표가 해가 다를수록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원을 좀 창출할 수 있는 지주사들의 주가 추이 내지는 배당 성향들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이런 관점에서 저는 뭐 대안이다라고 좀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삼성물산. 그러니까 크게 주가는 오르지 않았지만 앞으로 배당 성향들에 대한 확대라든가 주주가치 제고에 관련된 구체적인 어떤 이 밸류 공시가
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중장기 관점에서 저는 모아가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. 배당주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. 혹시 이 배당주에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더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으실까요?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찬바람 불 때 배당주는 맞지만 이미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접근하는 것은 리스크하다. 즉 주가가 어느 정도 저점을 좀 유지한 상태에서 배당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이 좀 남아있다면 향후에 장기 투자 관점에서 주가에 대한 수익도 보고 여기도 해서 배당 수익도 찾아가는 그런 전략이 좀 유효한데 지금 사실 금융주, 은행주를 좀 보유하고 있는 이 주주들은 사실 굉장히 좋을 거예요. 배당도 두둑해지고 주가의 수익 배분율도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장기적 관점으로 저는 좀 끌고 와도 좀 좋다라고 좀 보시겠고 지금 은행주의 경우에는 신규로 좀 접근하기에는 지금은 사실 뭐 주가는 좀 부담스러운 위치다라는 점을 좀 참고해 보면 오히려 이제 조정을 좀 주는 구간에 좀 매수가 좀 매수하는 그런 전략은 좀 유효할 텐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은행주의 어떤 고가가 좀 부담스럽다면 지주회사, CJ 같은 회사라든가 뭐 삼성물산 같은 그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안정적인 이 사업회사의 이익 구조들을 좀 감안해 봤을 때 저는 뭐 접근은 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여기 더해서는 뭐 통신주의 경우에도 주가 좀 조정기를 좀 거친다면 그래도 통신주의 경우에는 경기방어주라고 하죠. 주가의 어떤 수급이 뭐 위축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주가의 영향들이 좀 미비하다는 관점에서는 뭐 주식의 장기적 관점의 어떤 변동성들은 좀 그렇게 미미하지만 배당이 주는 어떤 그런 부분들 여기 따라서 총 주주 환원율이 좀 상향된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부분에 대한 배당 성향이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. 강원랜드도 저는 좋다고 보는 게요. 지금 주가는 좀 저점 상태고 오히려 얼마 전에 이 실적 발표를 통해서 제시했던 밸류업 지수에 관련된 전체적 목표량은 아니었지만 예상되는 배당률을 한 6% 정도 제시를 했어요. 네. 그리고 1,000억 원 규모의 자기 주식 취득에 관련돼서 향후 3년간 진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물론 이제 소각에 관련된 이슈가 좀 없긴 했지만 저는 매입만 갖고도 충분히 좀 주주 환원 정책의 관점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.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. 실시간 경제 뉴스,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,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.